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 주제는 동물권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과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려동물 보유세 그러면 사실 여전히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 보유세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최근의 논란은 앞선 말씀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최초의 논의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게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난 만큼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저희가 거리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보유세를 거두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게 관리가 되니까 유기동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걷는 것 같고 거기에 적정한 재원은 또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혜택이 없는데 보유세를 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전반적인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나요? 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6.6%,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한 도입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도입 검토를 예고한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주제를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해 의견을 좀 공론화해보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네, 저희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두면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또 금액은 얼마가 적정할지 등도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이 세금으로 유기견 보호나 동물 복지, 동물 의료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기견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반려동물 통해서 얻은 거니까 아무래도 동물 복지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서포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3만 원? 그 10만 원 정도나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면은 클수록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대형견이 만약에 버려진다면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좀 더 큰 피해를 주잖아요. 연에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를 한다는 거는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세를 거두면은 저는 늘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르고 있지만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좀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20대나 30대에서 네, 일시적으로는 늘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에겐 보유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유세를 걷기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교육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야 조세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은 이 반려견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파장이라든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책임감 있는 동물 사육 문화를 이끌고 의료 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유세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문화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반려동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전체 산업들이 오히려 축소될 경향이 높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월간 유이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다룹니까? 네, 다음 시간엔 동물학대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난 2020년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전히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동물학대에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